안녕하세요. 제8강 조사 설계의 이해 5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강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죠. 본강은 실험 설계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실험 설계의 유형 비교와 기호 해석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요. 실험 설계 유형 중에서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끝으로 해서 교재의 3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험 설계 유형 비교와 기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의 유형은 크게 4가지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해서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순수 실험 설계는 시간의 선행성, 그 다음에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위적 관계라는 인간관계 추론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게 되는, 충족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에 있는 유형이고요. 자, 유사 실험 설계에서는 시간의 선행성과 변인의 공변관계만 충족이 되고요. 원시 실험 설계는 시간의 선행성만 충족이 됩니다. 자, 사후 실험 설계는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선행성이나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위적 관계는 모두 다 충족이 안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자, 인과관계 추론의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호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죠? 실험 설계에서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 X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X는 실험 처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는 관찰이나 측정의 과정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기호를 쭉 나열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호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R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기호들에서 맨 좌측에 이렇게 R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집단의 동질화를 위해서 무작위 표집을 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R로 표시를 합니다. 자, 실험 처치를 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했고요. 실험 처치를 하지 않는 집단을 통제 집단 혹은 비교 집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나와 있죠. 가로 열고 R O1, X0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작위 표집을 첫째 실시를 했고요. 사전 검사 후에 X 실험 처치를 하고 다시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수 실험 설계, 그죠? 실험 설계의 유형 중에서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설계 또는 진실험 설계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의 개념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시간의 선행성, 변인의 공변관계, 비허위적 관계를 모두 충족하는 실험 설계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생 변수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설계의 유형이죠. 자,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무작위 할당,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조작 가능성, 위생 변수의 통제 가능성을 모두 만족하는 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중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 첫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기호를 살펴보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가로를 열고 R과 그 다음에 O1, X02라고 실험 집단을 설명하고 있고요. 통제 집단에서는 가로 열고 R, 그 다음에 O3, O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모두 다 랜덤 샘플링, 그래 무작위 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도 모두 다 사전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 집단에서는 실험을 위해서 처치를 했고요. X, 그 다음에 사후 측정을 했는데 비해서 통제 집단에서는 처치를 하지 않고 사후 측정만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전형적인 설계 유형이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입니다.
자, 무작위화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등화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의 형태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기호에서 실험 집단 R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모두 랜덤 샘플링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험 집단은 사전 측정 없이 처치를 하고 바로 그 사후 측정을 했고요. 통제 집단은 처치 없이 바로 사후 측정만을 했다. 그래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모두 무작위화에 의해서 랜덤 샘플링을 하긴 했지만 사전 측정을 하지 않고 사후 측정만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작위로 추출된 조사 대상에 의해서 두 집단이 구성되었고요. 두 집단의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사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결과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사전 측정이 없어서 측정 반응성과 관련된 문제를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 솔로몬 네 집단 실험 설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에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를 합한 형태로 4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사전 사후 측정에서 나타나는 사전 측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 측정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고요. 동일한 처치를 위해서 가해서 모든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집단이 A, B, C, D 4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두 다 무작위화에 의해서 랜덤 샘플링을 했다 해서 가로 안에 R이라고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단 A와 B는 사전 측정을 했어요. 근데 C와 D는 모두 다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A와 C는 처치를 한 걸 알 수 있고 A, B, C, D 모두 다 사후 측정을 실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에다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의 형태를 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사실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라고도 하고요. 의사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자, 유사실험 설계의 개념을 살펴보시면요.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인 외생 변수의 통제나 표본의 무작위화, 실험 변수의 조작화라는 3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가 결여된 그러한 설계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 거고요. 그래서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보다는 일반화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 그래서 인과관계의 추론 또는 규명이죠. 이런 인과관계 추론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외적 타당도, 그래서 일반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실험 대상 선정에 무작위화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사 실험 설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비동일 통제 집단의 실험 설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양 집단을 선정을 하고요,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무작위 할당에 의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한번 보세요. 앞에 R이라는 랜덤 샘플링, 무작위화를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양 집단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전 측정을 하고 실험 집단에서는 처치를 한 후에 사후 측정을 하고요.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측정 후에 사후 측정만 하는 형태로 자,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단순 시계열 실험 집단 실험 설계입니다. 시간의 연속 설계라고도 하고요. 자, 실험 변수를 노출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몇 차례의 실험 결과에 대한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통제 집단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실험 처치에 의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 동일 집단 내에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된 사전 검사를 자 계속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기호의 O1에서부터 O4까지가 사전 검사로 4번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치를 한 후에 5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 또다시 4번의 사후 측정을 하는 형태로 자, 랜덤 샘플링을 실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의 집단을 사전 측정과 반복되는 여러 번의 사후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실험 설계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복수 시계열 실험 설계입니다. 자, 단순 시계열 설계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 등에 대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 시계열 설계에 통제 집단을 추가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을 선택해서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변수를 도입하기 전에 여러 번 관찰하고 실험 변수를 도입한 후에 다시 여러 번 관찰을 합니다.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실험 집단의 측정 시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기호를 보시면요, 똑같이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을 4번씩을 각각 했어요. 그죠? 근데 자, 실험 집단에는 처치를 했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측정을 여러 번 하고 사후 측정을 여러 번 했지만 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게 복수 시계열 실험 설계의 차이점입니다. 자, 4번째가 원시 실험 설계에서 사전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도 하는 설계라고도 하는 실험 설계의 형태입니다. 자, 원시 실험 설계는요, 무작위화에 의해서 조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비교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비교 집단이 선정돼도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자, 독립변수의 조작에 의해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내적 및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거의 통제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원시 실험 설계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1회 사례 연구라고도 하고요. 자, 어떤 단일 집단의 실험 처치를 하고요. 그 후에 그 집단의 종속 변수의 특성을 검사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비교 관찰 없이 단 한 번으로 독립 변수의 효과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그죠? 1회 사례 연구는요, 탐색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탐색적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실험을 위해서 처치를 하고 한 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후 측정만 한 번 한다. 여기 보니까 실험 집단은 있지만 통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탐색적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입니다. 자, 사전 사후 측정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는 거죠. 그래서 통제 집단은 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실험 집단에서 사전 측정 후에 처치를 하고 사후 측정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가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그래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고도 하고요.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실험 변수를 도입한 후에 사후 측정을 실시하고요. 통제 집단은 실험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사후 측정만을 실시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했죠. 근데 실험 집단은 처치를 하고 사후 측정을 했는데 위에서 통제 집단은 사후 측정만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호의 그림을 보시고 이게 어떠한 실험 설계의 유형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번째가 사후 실험 설계의 형태입니다. 자, 사후 실험 설계는요, 어떤 결과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죠? 사건 이후입니다. 사건 이후.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후적으로 추적해서 밝히기 위해서 사후 실험 설계를 수행을 합니다. 자, 독립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사후 실험 설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후 실험 설계의 유형들을 살펴보죠. 자, 사후 실험 설계에는 첫째, 현장 연구가 있습니다. 자, 조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현실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연구조사의 방법입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만지 않는다. 그냥 현장에서, 그죠?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연구조사 방법입니다. 자, 회구 연구는 말 그대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과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 과거의 영향 요인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 이것을 회구 연구라고 하고요. 전망 연구는 회구 연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경과한 후에 예상했던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 후에 이거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를 전망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예측 연구입니다. 과거 혹은 현재의 상태를 보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구 방법.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자, 그 다음에 기술 연구입니다. 그대로 현상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술이란 뭐예요? 묘사라고 그랬죠.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을 자,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아니라 묘사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사후 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후 실험 설계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자연적인 실제 상황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설의 실제적 가치 및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범위한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편파적이거나 근시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꺼번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위적인 실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과정 및 결과가 객관적이고 조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험 설계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실험 설계는요,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집단 분류나 실험 변수의 노출을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의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비실험 설계입니다. 비실험 설계의 개념들을 살펴보시면, 자, 첫째,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실험 설계입니다. 독립 변수의 조작도 불가능하고 대상 선정도 불가능할 경우에 비실험 설계를 활용을 합니다. 자, 현실적인 활용 한계와 용이성 때문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비실험 설계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 연구 대상을 무작위화할 수 없다는 점, 부적절하게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비실험 설계의 유형으로는요, 첫째, 이론적 설계가 있습니다. 자, 특정 사건이나 현상의 발생, 인구 집단의 특성, 개인적, 집단적 경험 등을 기술할 때 사용을 하고요. 상관관계 설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교차 분석적 설계라고도 합니다. 자, 독립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와 종속 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 속성을 분류하거나 교차시켜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는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가 종단적 연구 설계죠. 여러 시점에 걸쳐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경향 연구, 동년배 집단 연구 설계, 패널 연구 설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의 장점은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죠. 순수 실험의 경우에 최대한 통제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가 연구 방향의 조정이 또한 가능합니다. 실험 조건을 연구자가 임의로 조작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반복적 연구의 가능성입니다. 자, 실험 상황을 다시 조정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유사한 연구를 다시 수행할 수 있어서 연구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실험 설계의 단점은요, 첫째, 인위적 환경이라는 거죠. 실험 환경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들어진 실험 환경에서 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실험자 효과입니다. 대상자가 실험자의 기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험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예요. 사회과학은 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실험실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표본의 비대표성이죠. 표집된 연구 대상이 모집단의 특성과 이질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중한 비용이에요. 다른 연구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가치와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행태 문제와 관련된 실험의 연구 결과는 항상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측면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제한입니다. 실험 상황을 엄격하게 수립해서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대상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자,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모두 다 측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자, 아홉 번째로 과학성 확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과학성을 과연 사회과학에서도 그대로 확보해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러한 문제가 또한 우려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학습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의 유형은 실험 설계 유형에서 실험 설계의 유형 비교와 기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실험 설계 유형으로 첫 번째 순수 실험 설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봤는데 순수 실험 설계 유형에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솔로몬 4집단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사 실험 설계죠. 자, 유사 실험 설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봤는데 유형으로는 비동일 통제 집단 실험 설계, 단순 시계열 실험 집단 실험 설계, 그다음에 복수 시계열 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시 실험 설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원시 실험 설계 유형에는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 집단 비교 설계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후 실험 설계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살펴봤는데 사후 실험 설계에는 현장 연구, 회고 연구, 전망 연구, 예측 연구, 기술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실험 설계죠. 여기에는 이론적 설계와 상관관계 설계, 종단적 설계라는 형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의 학습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